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새벽 6시 반이 됐습니다. 목요일 6시 반입니다. 이 종목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자료가 없어요. 일단 나오는 레포트가 없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레포트가 많은데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레포트가 없어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인데 이 종목을 안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최근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최근에 수익률 측면으로도 1등, 이 관련 산업이 전부 평균 수익률 1등, 다 오로지 1등인 산업이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특정 기업보다는 전반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관심, 그리고 또 주가 상승이 뒷받침해주면서 2025년 최고의 기대주로 로봇이 꼽히고 있고, 물론 숫자 안 찍히는 거 인정하고 실적이 동반돼야지 여기서 더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봇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에는 저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천하거나 어떤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을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온 기업을 투자 아이디어, 그냥 공부 차원으로 소개만 해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을 네가 추천했잖아, 추천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사투자자문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3월 1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오프라인 강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소정의 참가비, 그러니까 노쇼 방지용 참가비를 받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넓은 아량 부탁드리고, 3월 1일이 연휴의 첫날이라서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같이 좀 투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실제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나서 2시간 정도 강남역 부근에서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도 3월 1일 강남역 근처에서 하는 오프라인 모임, 많은 분들 얼굴 뵙고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분 한정인데요. 아마 금요일, 아마 내일 그래도 밤 12시까지는 모집을 할 것 같으니까 3월 1일 강남역에서 하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프라인 모집에 많은 참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로봇주 기사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로봇 관련된 기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또는 삼성과 현대중공업이 로봇 동맹을 결성해서 갈수록 로봇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K로봇 연합을 출범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우려의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두산 외에 지금 각 대기업마다 다 로보틱스 자회사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빠르게 지금 현대 로보틱스, 그 다음에 TRX라고 하는 로보틱스, 여기가 로봇 IPO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딘 로보틱스,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2025년도에 시장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서 이미 다양한 피규어의 로봇이 BMW 자동차 공장,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 역시도 지금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샘플 테스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음식료 기업인 삼표가 자율주행 로봇 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고요. 배달의 민족,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경쟁적으로 강남 일대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일상생활에 로봇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곡 사이언스에 가면 로봇이 실제 돌아다니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곳곳에 배달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 로봇이라든지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상용화되면서 일상생활에 곳곳에 제조업 현장 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첫 휴머노이드 로봇 펀드도 나오고요. 모건 스탠리가 휴머노이드 100, 여기에 삼성, 현대차, 네이버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가장 엄청나게 크게 보는 데는 10년 내에 8경, 조가 아니죠. 8경 6,622조까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테마주였던 로봇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적 안 찍힙니다. 그러면 모든 주식이 초창기에 초고속 성장할 때, 성장주로 달려갈 때 제약바이오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숫자가 찍혔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로봇 투자에 테무나 이 중국의 쉬인에 대응해서 연간 100억 달러로 비용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끈따끈한 어제 기사입니다. 물류 자동화 회사 테크타카랑 로봇 협약 계약을 맺었고 일단 5대를 물류 자동화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테크타카에 납품을 하고요. 이게 올해 말까지는 연 30대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삼성 SDI 역시도 현대차와 로봇 시장에 공동 협약을 맺고 LG엔솔 마찬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나 LG엔솔도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로 전기차를 뛰어넘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뛰어넘어 로봇에 배터리를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도심항공 모빌리티로 한국의 K배터리가 전기차 캐즘 속에 배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자, 댄서, 반려견 모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중국 정부의 사실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지정하는 로봇 관련된 기술과 인프라에서 중국이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로봇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김인혁 부사장이라든지 유일 로보틱스의 사장이라든지 로보티즈의 사장 등도 실제 일부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주 수익률 평균 현황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31%고요. 100% 넘는 종목들만 3개가 넘습니다. 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 올해 2월 26일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122%. 최근에 조금 조정 받았는데 여전히 122%.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쪽에 고용이 109.7%, 소리 소문 없이 고용도 100%가 넘었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신규 상장한 하이젠 RNM이 100.9%, 이렇게 3개가 100%가 넘고요. SK온에 투자를 받은 유일 로보틱스가 73%,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26%, 로보티즈 최근에 좀 빠져서 6%인데 원래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4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로보티즈도. 여긴 어디에 받았죠? LG전자. 그 다음에 큐렉소 의료용 로봇 20%. 그 다음에 여기 역시나 물류 자동화 쪽에 T로보틱스 20%. 그 다음에 유진 로봇 15%. 다만 이제 아직 못 간 게 포스코에서 투자하고 있는 뉴로메카가 마이너스 8%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SK온한테 탄력을 받아서 유일 로보틱스가 날아갔는데 그 다음 타자로 포스코가 투자하는 뉴로메카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다른 로봇주들 다 부진할 때 이쪽 생활용 가전과 연결된 청소기 로봇, 이 에브리봇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주 평균 최고점 대비 2월 26일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0%니까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고요. 사실 고영이나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로는 평균 마이너스 35% 수준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는 아직도 로봇주들이 최고점 영역까지는 러프하게 상승률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월달부터 2월달 2월 27일까지 오늘 오전 새벽 6시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1등이고요. 1670억 순매수 중이고요.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1등이었는데 재미난 건 카페24가 외국인 순매수 1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역전했고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27일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수급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미장에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또 상승률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카페24의 외국인 누적 수급, 다른 거 3등 JYP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카페24의 외국인 수급 싸움도 재밌을 것 같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투자증권, IM, SKB, 신한미래, 대신, DS, 메리츠증권을 참고했는데 주로 레포트도 참고했지만 여러 가지 기사와 정보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부적으로 2025년 목표는 옵티머스 로봇을 1만 대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더라도 수천 대에 가까운 옵티머스 로봇을 충분히 상용화해서 생산하겠다. 목표는 10,000대지만 10,000대 안 되더라도 수천 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밝혔고요. 테슬라 최초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양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2만 달러 수준까지 1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더 싼 2,900만 원대의 로봇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상품명이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미 올해 말에 사전 검증 끝내고 올해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역시도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불과 이틀 전에 밝혔고요. 이 메타의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메타의 자체 AI 모델 라마 기반의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소위 말하는 AI 글라스, 이런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리얼리티 랩스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팀을 신설해서 집안일을 돕는 로봇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AI나 로봇 센서나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글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이 총 투자 받은 게 3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이 넘는 돈인데 여기에 구글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애플 역시도 휴머노이드, 비휴머노이드 구분 없이 모두 연구하고 휴머노이드 쪽은 이미 사전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고요. 오픈 AI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목적의 로봇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진 않지만 이 물류 로봇 쪽의 탑티어인 어질리티 로보틱스랑 협력을 하면서 물류 창고용의 아마존이 어질리티 로보틱스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도 연간 10,000대 이상을 물류 로봇 창고에서 어질리티 로보틱스를 활용하겠다고 이거는 오래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어질리티 로보틱스랑 구글에 투자받은 앱트로닉이나 중국의 탑티어 유니트리가 엔비디아의 기술과 반도체를 로봇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결정적으로 로봇 플랫폼 올해 CES 2025에서 밝혔죠. 코스모스. 빅테크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모델을 뛰어넘어 AI가 결국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움직임까지 구현이 가능한 행동형 AI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행동형 AI의 가장 핵심 하드웨어로 엄청나게 빅테크와 실제 로봇 개발 업체들을 통해서 행동형 AI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 AI 혁신은 디지털에서 이제는 피지컬 AI로 혁신할 것이라고 이미 CES에서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100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형 로봇 66개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말하는 거죠. 여기에 중국이 61%, 미국과 캐나다가 24%로 중국이 1등이다라고 밝혔고요. 일본 업체는 휴머노이드 100에 3개가 포함됐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밝힌 휴머노이드 100에 국내 기업은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편입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글로벌 IB 투자은행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여기에 재미난 거 네이버.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네이버가 가진 로보틱스의 기술은 국내에서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충분히 로봇 관련주로 엮을 수 있다. 그런데 네이버의 주가는 로봇 모멘텀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는 이 브레인과 바디를 통합하는 인터그레이터로 선정이 됐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이 보고서에서 브레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배터리 부분으로 이 바디에 포함이 됐습니다. 피규어 AI 재밌죠? 최근에 57조에서 60조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피규어 AI 57조에서 60조입니다 지금. 그럼 레인보우 지금 7조인데 57조 가지 말란 법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가 어떻게 성장할지,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뒤에 업고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피규어 AI가 최근에도 2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또 받았죠. 피규어 AI도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10만 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재밌어요. 피규어 AI랑 테슬라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상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규어 AI의 브렛 에드콕 CEO에 따르면 미 최대 기업 한 곳과 이미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 계약을 마쳤다고 하고요. 상용화 계약.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모교네요.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께서 지금은 더 싸게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 상품화 가능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900만 원대 엄청난 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의 유니트리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2종에 대해서 중국의 탑티어 소위 말한 온라인몰인 징동닷컴에 2천만 원대 로봇을 걷고 뛰고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품을 판매하자마자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미래 추진단을 설립하고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자 오준호 교수님을 단장으로 앉혔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당연히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아 아직 안 바뀌었죠.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은 AI 기술 발달에 따라서 로봇에 대한 개발비와 실제 제조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고 2025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문 카이스트 인력들이 2017년에 만든 업체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미 협동 로봇 RB 시리즈 개발에 성공했고요. 심지어 이 자율주행 이동 로봇 AMR, 4족 보행 로봇, 군사 로봇까지 그리고 실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높은 기술력을 강점으로 갖고 있고요. 이는 모건 스탠리가 뽑은 로봇 100에 국내 유일하게 로봇 회사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뽑혔다는 거고요. 부품 내재화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지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각 그룹사야 협동 로봇 제품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삼성의 협동 로봇만 납품하지 않겠죠. 당연히 휴머노이드 개발한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마찬가지고요. 출시 임박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요게 상반기 안으로 구동 모델이랑 같이 결합돼서 나올 거예요. 보핏하고 볼리, 삼성전자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연구개발진의 휴보, 이 기술력까지 결합이 돼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국내에선 당연히 탑티어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일단은 협동 로봇으로 열심히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7년까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시장 침투율 20%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AMR이라든지 사족 보행 로봇도 올해 안에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된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한 로봇 회사고요. 현재 협동 로봇 시장 침투율은 5에서 7%까지 불과하기 때문에 20%까지 침투를 확장하겠다는 거고요. 최소한 협동 로봇 시장의 침투율을 3배에서 4배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로봇 부품 중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의 35% 차지하는 감속기, 엔코더, 제어기 주요 부품을 내재화에 성공을 했고요. 2025년에 흑자 전환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360억대. 물론 매출 사이즈는 두산 로보틱스나 앞으로 상장될 현대 로보틱스보다 작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매출에서 성장을 이뤄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CES 2025에서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이나 DHL은 이미 물류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요. 실제 로봇은 이제 물류와 제조 현장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 초입, 헬스케어, 의료 현장, 물류, 제조, 서비스, 각종 서비스 쪽의 상용화가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유가 중요한데 상당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관세 부과에 따른 소위 말한 트럼프가 강조하는 리쇼어링, 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력이 대거 부족하고 인건비는 계속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는 협동 로봇이 수많은 인력 부족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순 가사를 넘어서 육아라든지 돌봄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에 따르면 2031년 기준으로 34조까지 연평균 최소 38%씩 성장한다고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만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통신업계도 로보틱스에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과 애플 모두 서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구동이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 휴대폰에 구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보틱스를 확장하고 있다. 애플이 심지어 구체적으로 탁상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사물 인식 비전의 기술을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무인 지게차에 접목해서 로봇 도입이 어려운 제조 현장, 물류 현장의 로봇 솔루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현장에 비전 AI 기술을 가진 비전 AI를 눈으로 보유한 디팔레타이징 로봇을 팔레트 위에 박스를 상하차하는 솔루션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KT는 이미 서빙 로봇을 업계 최다 수준으로 시장에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과 CCTV, KT의 기가아이즈의 전화를 결합한 소상공인 사업 혁신 플랫폼을 4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사업 혁신 플랫폼에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더 로봇이 통신업계랑 결합돼서도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U 플러스는 이미 U 플러스 서빙 로봇, U 플러스 안내 로봇, U 플러스 실내 배송 로봇 세 종류의 서비스 로봇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향후 10년 내에 아까 말씀드린 8경 6,622조까지 전체 로봇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봤고요.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아까의 집사 기능을 가진 볼리,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상반기에 출시해서 구독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정리를 단순 작업에서 위험물을 처리하거나 군사에 도입되거나 구조활동을 하거나 훨씬 더 일반용 로봇, 산업용 로봇보다 다양한 쓰임새와 다양한 성장 잠재력으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포스란 글로벌 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데이터가 다 조금씩 달라요. 트렌드포스는 로봇 시장은 글로벌로 2028년까지 140조의 시장을 봤고요. 이 중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만 연평균 154%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봤고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가 바로 로봇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이 코스모스 플랫폼 때문에 로봇의 엄청난 하드웨어 또는 로봇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점점 더 상용화하는 로봇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이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또 따르면 물류 로봇만 2032년까지 300억 달러, 약 43조까지 성장한다고 하고요. 물류 로봇은 연평균 약 1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사업장의 무인 공정을 위해서 당연히 로봇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그리고 제조 물류 로봇을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국이 국가 안보용으로 군사용 휴머노이드와 또는 중국의 군사용 로봇계가 미국과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와 물류 자동화 협약을 맺었고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소형 물류 로봇 RBM-S100 이거를 5대를 납품했고 사전 검증이 끝난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또 30대를 추가 납품한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 판매 채널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대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출 사이즈가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큰 거고요. 다만 로봇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로봇을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두산 로보틱스보다 우위에 있고요. 사족 보행 로봇 RBQ 시리즈를 페이로드별, 가바나중이라고 하죠. 이 가바나중 얼마나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냐에 따라 기술력에 또 차이가 있는데요. RBQ3, RBQ10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심지어 현대 로템이랑 24년 8월 달에 공동 개발한 방산용 사족 보행 로봇을 이미 우리 육군에 시제품을 납품했고요. 방산용 제품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로봇이 실제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 방산용 로봇 관련돼서도 충분히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외에 하드웨어를 일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6개월 시범 운영 후 공식 도입이 결정되면 전방 사단 내에 감시라든지 정찰 자산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경쟁업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방산용 쪽의 로봇, 사족 보행 로봇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을 거로 보는 이유가 지금 미 육군 중심의 방산용 사족 보행 로봇 중화기를 시범 탑재했는데 킬러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에는 보스턴 로보틱스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육군도 사족 보행 로봇 제품 매출 시점에 대해서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도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북미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중에 휴머노이드 개발 역량까지 보유한 유일한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당연히 두산, 이미 이 협동 로봇 쪽 레퍼런스 많은 거는 두산 로보틱스니까 두 개의 회사가 양분할 것으로 보여요. 차세대 2족형 휴머노이드는 2025년도에 공개 예정이고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앞다퉈서 양산 일정을 공개하고 있죠. 그러면 양산형 제품 가능성이 올해 폭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중심의 협동 로봇 수요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약 55조까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전 예상한 것보다 불과 1년 만에 6배가 예상치가 커졌습니다. 노동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동 공급 부족 사회는 이미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파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휴머노이드 제조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나 양산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공장 물류센터에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나게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선두 피규어 A와 테슬라가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량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폭발적인 성장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VMS100은 두 가지 모델에 특히 A타입이 소형의 좁은 물류 이동 통로를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3D 라이다 기술을 적용해서 로봇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서 고객사의 API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호환성을 모두 갖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긴 또 다른 시장 조사 기관인데 스트레티스 T6IC에 따르면 글로벌 A 시장은 작년 26조에서 2030년에는 184조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엄청 다양하죠. 50조부터 300조까지. 이 그룹도 LG, 삼성이 경쟁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하고 로봇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SK 자체 보유 기반의 엔드투엔드 로봇 제어 솔루션을 고도화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리는 A 로봇은 여기에 미국과 일본, 한국, 프랑스, 인도 연합대 중국의 경쟁 구도입니다. 다만 중국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교함, 내구성, 안정성이 모두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고요. 물론 탑티어급 유니트리 로봇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로봇 수준이 내구성, 안정성, 정교함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핵심 센서나 감속기나 이런 구동 모터 이쪽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 국내 최첨단 로보틱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K-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을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모델까지 전반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은 미국과 약 0.97년, 약 1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로봇 기반 기술은 1년 1개월 이상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직접 설계한 물류 자동화 전용 로봇만 최소 75만 대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도 직접 만든 대형 언어 모델 LMM 가우스랑
가정용 로봇 본리에 탑재한 자체 삼성전자도 운영체계인 타이젠을 물리적 AI에 맞춰서 고도화하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삼성도 자체적으로 이 로봇 개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밸류체인 내재화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결합돼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양산해서 로봇 시장에서 탑티어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시너지 협의체 출범으로 삼성 계열사양 캡티브 쪽으로 일단은 협동 로봇, 그 다음 순차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매출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삼성전자가 가진 글로벌 인프라망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족형 로봇, 감시, 정찰, 수색 임무를 활용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방산 쪽까지 이미 확장성을 가지고 더 추가적인 성장을 노린다는 거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진 상당한 기술력에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지점을 정밀하게 지향 추적하는 장치로 국내에 자체적으로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이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다.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은 1초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1초각이 3600분의 1도 수준의 정밀도를 보유한 천문 관측용의 지금 마운트 시스템이 활용되지만 앞으로 당연히 정찰, 위성 탐색 등 인공위성 쪽에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은 협동 로봇이 주 수익 모델이지만 이 소위 말하는 대리점으로 통칭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업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의 의뢰를 받고 로봇을 공급하고 무리하게 이 SI 업체를 확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 기대감은 높은데 상용화 판매에 대한 전방 수요의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렇게 로봇 업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로봇 AI가 핵심 기술로 이미 부상했으며 미래 로봇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로봇 플랫폼에 적극 투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일환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한 겁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청소, 유지관리 등의 가정용 로봇이 2035년까지 7억 9,300만 대로 현재의 3배 넘게 확장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은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150만 대에서 1,420만 대로 약 8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로봇 시장에 대해 밝혔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230조까지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군사하죠, 물류하죠, 자율주행 이동 로봇 하죠, 휴머노이드 하죠, 여기에 의료용 로봇까지 진출했습니다. 바로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회사 이롭과 공동 개발해서 이롭틱스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해서 카톨릭대의 서울 성모병원의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 카데바의 전 임상 시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 의료용 수술 로봇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공들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2세대, 테슬라는 옵티머스 2세대, BMW는 피규어의 피규어 02, 그 다음에 벤츠는 엔트로닉의 아폴로, 구글에 투자받은 니오도 유니트리, 지리는 유비테크 로보틱스, 샤오펑은 자체 샤오펑,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피규어, 중국은 유니트리, 샤오펑이 있고요.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급성장하는 휴머노이드 지금 132억 5천만 달러까지 커진다는 거고요. 피규어 AI BMW 이미 테스트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코스모스 지원 요거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서 CEO 직속 미래로봇 추진단 신설했다는 거고요. 테슬라는 1000대 이상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한다고 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 시 추가 지분 45%고요. 지금 레인보우 원가율이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일본의 파낙보다 원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물론 야스카와라든지 화낙 같은 일본 업체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테러다인 다시 박살나서 다시 회복된 국면에 있고요.
PER은 테러다인이 지금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로봇 관련된 1등 업체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했죠. 덴마크 업체. 여기가 대략 34배 정도 PER 밸류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1등 인투이티브 서지컬, 여기도 지금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영역이죠. 여기는 PER이 대략 89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 밸류에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죠. 그러면 대략 PER로는 625배.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밸류로는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성이나 모멘텀이나 앞으로 로봇주들이 그려내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 흑자 전환하면 한 150배다. 역시 두산 로보틱스도 싸진 않습니다. 고용은 사실 로봇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0%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이 올해 기준 39배, 모터를 만드는 회사 하이젠 R&M이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380배를 예상하고, 의료용 로봇 큐렉소가 50배, 청소기 로봇 에브리봇이 60배고요. 나머지는 다 적자라서 PER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을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략 200배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략 47배, 고용이 5배 제일 싸죠. 근데 왜냐면 고용 로봇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으니까. 하이젠 R&M이 12배 정도 되고요. 큐렉소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올해 작년에 170억대에서 350억대로 100% 넘게 뭐 성장은 한다고 하는데 좀 일단 숫자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역시도 올해 매출이 25%, 두산 로보틱스도 매출이 75% 증가한다고 하고, 하이젠 R&M은 데이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매출 사이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360억에 50억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 내년에 이제 1000억대 매출에 290억 일단 예상 그렇게 잡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900억에서 한 1000억대,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그래도 1000억대 매출 달성하지 않을까. 근데 3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고용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니까 2500억대 매출에 올해는 한 28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M이 올해 여기도 한 9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한 4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이 모터 쪽 관련돼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좀 관심 가져봐야 될 회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큐렉소도 숫자가 찍히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한 850억대에 한 30억대 흑자 전환 예상하기 있기 때문에 큐렉소도 반드시 봐야 되는 로봇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최근에도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마이너스 9% 정도거든요. 여전히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월 달부터 누적으로 1153억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117억 순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투신도 차익 실현하고 사모펀드도 차익 실현하고 기타 법인도 차익 실현하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이 최근에 35만원대 후반 고점 영역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꺾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기고 있는 형태고요. 저는 좀 37만 8천원 요 가격대는 좀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34만원대까지도 이탈할 수 있겠다. 37만원 요 가격대가 잘 지지됐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거래량 터졌지만 급격하게 거래를 줄였습니다. 이 고점 영역대에서 계속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으면 단기에 다 팔고 나오는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전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휴머노이드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연평균 38%, 많게 보는 데는 154%의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제조업 공정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글로벌로 인정한 유일한 회사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로봇과 심지어 현대 로템과의 군사, 그 다음에 다양한 로봇 시스템, 그리고 자체 밸류체인 내재화를 통해 로봇 관련된 기술과 밸류체인을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면서 거기에 삼성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받쳐진 거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5월달에 MSCI 5월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삼성 관련된 로봇 모멘텀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레포트도 없고 자료가 너무 없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만약에 4분기 실적 나와가지고 실적 관련돼서 뭔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레포트가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주 투자하는데 인간 지표도 중요한데 인간 지표상으로 로봇이 막 엄청난 과열이다.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봇 관련주 또 다른 관심 있는 종목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특정 기업과도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오프라인 강연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길 꼭 좀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